안녕하세요, 정사부입니다. 폭격기 사격장이었던 화성 매학리가 지금은 아이들의 야구장인 드림파크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의 꿈을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주세요. 화성시를 지켜주세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9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1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순방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한국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친분을 굉장히 많이 쌓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친분을 쌓겠지만 일본이 좀 외교를 할 때 원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근데 치밀해요. 근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가서 네. 직접 가서 받은 선물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앞에서는 막 뭔가 엄청 네. 큰 것처럼 네. 막 이렇게 했는데 페인트 아니에요, 페인트.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좀 꿍 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 무기 사. 그럼 되잖아.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한국 그 경우에는 한국으로 왔잖아요. 한국 경우 이제 한국은 당연히 이제 북핵 문제가 있고 또 이제 한국도 경제 문제가 이제 있죠. 양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아시아 순방 특히 한중일 삼국 순방의 핵심 이제 그 순방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이슈가 크게 이제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한국의 경우에 경제 문제는 사실 거의 논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선물을 미리서 갖다 바쳤기 때문에. 어떤 선물을 줬나요? 예, 무기 몇십억 달러 구매하겠다라고 아마 맞아요. 미리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아, 예, 약속을 한 것. 그러니까 이미 2015년인가 16년에도 F-35 40기 해서 한 40억 달러인가 샀었죠. 네, 그때 한 번 그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한번 이제 뭐 그대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만 한번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확정 구매였나요? 2015년에 샀던 게? 예.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신규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이제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물을 미리서 이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경제에 관해서는 거의 말을 안 하고 딱 한마디. 예. 한미 FTA 빨리 좀 하세요. 그거 한마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빨리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한 걸로 끝났어요. 경제 이야기는. 나머지는 이제 거의 세레모니예요. 예,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이렇쿵 저렇쿵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온 것과 관련해서 와서 이제 접대를 하는데 이제 독도새우하고 네, 위안부. 예, 위안부 저기를 했었잖아요. 할머니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인사하게 했잖아요. 네.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본하고 좀 약간 각을 세우는 듯한.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이잖아요. 네. 뭐는 거기에 맞춘 외교 이렇게 접대나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가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자극했다. 일본을 자극한 걸로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우리 일본하고 한국 간의 외교 문제를 왜 나를 거기다가 끼워 넣어? 그렇죠.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교적 결례죠. 일단은. 네. 결례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버리면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이나 기분 나쁘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실책이죠.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낑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이 어떻게 돼 있나요? 한국이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 있죠. 갇혀 있어요.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다 예, 둘러싸여 있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위에는 북한이 있고.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 그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다. 뭔지는 몰라도 그게 경제적인 문제인지 안보적인 문제인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나요? 결국은 뭐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이쪽 정도 아닌가요? 뒤쪽으로,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디로 빠져나갈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라든지 어떤 이게 물론 당연히 이제 주권 국가로서 어떤 자주국방, 이렇게 자력 어떤 그 자주국방이랄까 어떤 그 전자권을 이렇게 자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이렇게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세계는 20세기 들어와서 세계는 물론 국지전도 있지만 전쟁 남은 세계 전쟁이었어요. 집단 전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베트남 전쟁은 국지전이었나요? 우리나라도 참전했죠. 예, 예, 참전했어요. 그다음에 중동 전쟁 국지전이나요? 아니죠, 거기도. 예, 뭐 유엔 평화유지도 연합군이 나가서 그러니까 예, 이미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세계의 그 군사 안보 문제는 집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체제를 이렇게 체제로 되어 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물론 그런 틀 속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는 해야 되죠. 하지만 자주국방을 강조를 한다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외톨이로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모든 걸 혼자서 전부 다 한다고. 불가능한 안 되고. 거예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일본에 대해서는. 그러나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냉철해야 돼요. 네. 냉철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적도 없고 절대적인 동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 허허실실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제 큰 틀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간에 태평양 인도양을 이렇게 전략을 하자. 그래서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이제 진짜로 이제 그거 아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여기 독도새우하고 위안부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독도 주권 지켜야죠 당연히. 네.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도 계속 그 일본에 대해서 반성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러나 이게 그 때와 장소 상황이 맞냐 이거예요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오기 직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중국 가서 중국하고 산불 정책을 합의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 사드 배치는 안 하고 기존에 배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추가로는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방어 전략 미국이 주도하는 MD에는 가담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예, 문재인 정부는 표방을 했다. 입장을 표명을 했다. 근데 중국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으로 받아들인 거겠죠. 약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경제적인 이제 그 제재를
우리가 이런 입장을 표명할 테니까 경제 제재를 좀 풀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 그럼 니네들이 그런 입장을 했다면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그 약속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도 그럼 우리가 해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겠다.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거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산불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 내가 산불을 지킬 테니 중국도 경제 제재를 해제해다오. 그럼 약속이죠, 이게 사실은. 당연히. 예. 약속이 아니면은 중국이 그걸 하긴 받아들이겠냐 이거예요. 받을 필요 없죠. 그럼 중국도 거꾸로 그러면 우리도 경제 제재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할게. 약속이 아니라 표명할게로 하면은 되잖아요. 네. 그럼 하나 똑같은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미국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산불에 대해서. 근데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불쾌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무부나 국방부나 미국의 언론들 쪽을 보면 그 배신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나와요. 대통령을 믿을 수 없는 사람. 네, 뭐 이런 정도까지.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 예, 뭐 그다음에 그냥 해본 말일 뿐일 거다. 할 수 없다. 예. 대한민국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한 건가요? 그 미국 기자들이 미국 저기 이제 그 백악관 쪽에 이제 물어보니 국방부나 국무부에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쪽의 대답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거야라는 대답이었어요. 좀 약간 모양새가 굉장히 우스운 꼴이네요. 그러면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뭐 아니 하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거리 외교라는 것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간에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건지 또 명확하게 해야 되고. 네.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어쨌든 간에 동맹국이잖아요. 군사 동맹국이잖아요. 전쟁도 같이 했고, 두 번이나 전쟁을 같이 했고, 네. 또 여전히 지금 이쪽, 그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과의 어떤 군사적인 동맹 관계가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절대적으로 그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소 우리가 불만스럽고 미국에 대해서 좀 억울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더 이렇게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야, 이제 우리 미국이나 중국하고 좀 거리를 두어서 우리 이득을 우리 스스로 이익을 이게 자주 외교 아니에요. 사실 등거리 외교를 하려면 양쪽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카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도 없어요. 요구를 해야 되는 예. 입장인데. 양쪽 가서 이쪽 가서 뺨 맞고 저쪽 가서 저쪽 뺨 맞고 다 뺨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점이 좀 위험스러워요. 위험스러워요. 특히 이번에 그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에 대해서도 좀 말이 엇갈리면서 좀. 예,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이게 이렇게 제대로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들 내부에서도 막 혼란스러운 뭐 이렇게 뭐 누구죠? 저기 청와대 경제부장관 경제부장관이 이렇게 뭐였습니까? 이렇게 태평양 인도양 전략에는 한국은 참가하지 않는다. 네, 참가할 필요 없다. 근데 희한한 게 왜 경제부장관이 그런 말을 합니까? 외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또. 이게 뭐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대답은 한 것 같은데 질문이 나왔어도 자기 경제보좌관이니까. 근데 그 말 나오자마자 바로 또 외교부에서는 그건 이렇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다. 네. 완전히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지금. 자기들도.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왕좌왕 하는 게
그 외교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경제부총리가 네. 일전에 이제 뭐 부동산 대책인가 뭔가 이런저런 거 이렇게 발표하면서 발표를 하고 이제 뭐 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기사로 나온 게 뭐였냐면 역대 경제부총리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제 건의인가 뭐 제안을 했는데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청와대 쪽하고 이쪽 내각 쪽 간에 지금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나 조율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 이제 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제 이쪽 관료 쪽이 지금 이제 그 역대 부총리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지금 니네들 우리 그 경제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 간섭하지 마라고 이렇게 지금 그 파워게임. 지금 파워게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인 서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등거리 외교가 가능하지.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안보라는 게 어떤 국가 자체 혼자만으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제 집단 안보 체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길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안보를 확립해 가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인가에 이제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도 안보를 같이 하지 않고 미국하고도 안보를 같이 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하고만 동맹을 굳건히 하고 일본하고는 등을 지고 살겠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또 일본하고 군사 그 합동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현실적으로. 그건 한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군이 하니까. 미군이 일본이랑 같이 하니까. 일본하고도 군사 동맹이고 한국도 군사 동맹이니까 미군이 하면 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무기 체계가 다 똑같죠. 갖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적으로 하고는 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현실을 무시를 하고 말로서 이렇게 내가 안보 전략 독자적이고 등거리 외교를 할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본 아베 총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할 때 경제 문제하고 안보 문제는 딱 선을 그어요. 네, 분리해서. 절대 안 섞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문제하고 그 안보 문제를 약간 흐트러 놨죠. 야, 무기 사! 그러면 경제 불균형도 해결되고 안보도 해결되잖아. 예, 근데 사실 이 발언이 사실 조금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선을 이렇게 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섞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는 중국 가서 섞어버렸어요. 안보 문제하고 외교 문제를. 그렇죠. 3불은 다 외교 문제거든요. 지금 안보 문제거든요. 예, 안보하고 경제 제재 해제해달라는 경제 문제를 섞어버렸어요. 지금.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게 엮여서. 그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중국이 그 경제를 가지고서 안보를 흔들어요. 일종의 무기가 된 거예요.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무기가. 일본도 그 중국하고 그 센카쿠리얼도 다오이다오 분쟁이 일었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일본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공격받고 막 매출이 떨어지고 피해가 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안보하고 외교 그 경제 문제는 섞지 않았어요. 지금 거의 정상적인 수준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시진핑 정부하고 아베 총리가 각을 세우고 있어요. 경제 문제는 여전히 이제 정상화됐는데 뭐 별도의 협의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물론 이제 그 형식적으로 어떤 아직도 일본하고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안 열리고 있죠. 네. 안 열리고 영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안 열리고 있는데 경제는 거의 지금 원상 회복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하면서 가장 좀 그 문제점을 많이 드러낸 게 문재인 정부였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갔잖아요. 네. 예, 중국을 갔는데 어땠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되게 환대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거의 뭐 황제 같은 그런 대우. 예, 완전 황제 예우를 했죠. 자금성 다 걸어 잠그고 자금성에서 황제가 거처하는 거 딱 이렇게 하고 완전히 그냥 이제 황제로서 이렇게 큰형님 대접하다시피 할 정도로 네. 이렇게 예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엄청 기분이 좋았겠죠. 그다음에 오자마자 먼저 뻥 터뜨렸어요. 선물을. 선물을 이렇게 크게 3개를 터뜨렸는데 하나가 이제 당연히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가장 핵심 이슈는 물론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북핵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무역 불균형, 통상 불균형 이 두 개가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중국 이번에 아시아 순방할 때 그냥 순방만 한 건 아니에요. 세일즈도 같이. 아니요. 뭐 했습니까? 동해에서 군사훈련했어요. 예, 맞아요. 12일 날. 예,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핵추진 항모 3척이나 띄워가지고 네. 이렇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실전에 가까운 군사훈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항모 하나의 탑재 함재기가 보통 60-70대 정도 되니까. 구축함 11척이 같이. 예, 그러면 비행기만 해도 전투기만 해도 뭐 200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그런 걸로 보면은 북한은 거의 초긴장 상태였다라고 보죠. 근데 이게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 누구한테 대한 시위였을까요? 북한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을 그렇죠. 압박하는 수단으로. 예, 중국한테 보여주는 시위였죠. 중국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깔아놓고 갔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걸 딱 이렇게 무력 시위를 딱 하고 이렇게 가니까 뭐 시진핑 주석도 이렇게 알죠. 뭐 군사적으로는 아직도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전략은 되도록이면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피하고 경제 문제로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최대한 예, 전략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와서는 아무것도 선물을 받은 게 없어요. 한국에 와서는 이제 무기를 팔았어요. 중국 가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제 하여튼 뭐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셈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아베 총리가 상당히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고 하지만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를 제일로 고깝게 생각할까요? 아베를 예, 일본은 예, 아니 근데 사람은 단순해요. 감정이라는 게 이게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꽃부시는 수능만 하고 뒤로는 예. 사실 지금 일본에서도 조금 그래서 이제 뒤늦게 미국 무기를 사겠다라고 막 말을 하고 있어요. 뒤늦게요. 예. 약간 좀 모양새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예, 막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이제 맞이하는 전략이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은 어차피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어쨌든 지금 또 그렇다고 중국이 거기서 대항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해서 이제 선물 하나 뻥 터뜨렸죠. 이제 미국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2016년에 이제 중국한테 낸 경상수지 적자가 한 3,300억 달러. 네, 미국 측 통계요. 네, 미국 통계가. 중국 측 통계로 하면은 한 2,600억 달러예요. 갭이 한 700억 달러. 근데 어쨌든 뭐 서로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터뜨린 선물이 2,500억 달러가 넘는 그 계약을 터뜨려 준 거예요. 2,535억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국 측의 1년치 적자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뻥 하고 터뜨려 준 거예요.
이게 한국 돈으로는 270조, 300조 정도 되죠. 300조 정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300조니까 우리 GDP가 1,500조예요. 네, 5분의 1 수준이네요. 5분의 1을 터뜨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네. 이게 통 큰 친구네, 통 큰 사람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모아서 확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누그러졌겠죠. 네. 그다음에 갈구려고 왔는데 선물 딱 예. 이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터뜨려 준 게 아니고 미국이 또 굉장히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시장 개방이라 할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 개방은 좀 이렇게 크게는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사게 해주는 증권 투자를 개방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은행업이나 증권업이나 보험업 같은 금융 산업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업을 개방을 해주는 게 있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사게 하는 이렇게 증권 시장은 개방을 했어요. 주식 거래는 할 수 예. 있게. 예, 주식을 사고 팔게 하지, 뭐, 이렇게, 선강통이네, 후강통이네, 뭐라든지, 뭐, QFI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중국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게 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 대륙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시티은행이나 골드만삭스가 가서 은행을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점을 열어서 뭐, 영업을 한다든지, 법인을 세워서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증권사를 세워가지고 뭘 한다든지 보험사를 세워서 뭘 한다 이런 건 이렇게 안 됐어요. 지분 제한이 있어가지고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풀어준 거예요. 이제 은행업도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게 과반 이상 지분을 가질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는 안 했지만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고. 증권업하고 보험업은 지분을 이렇게 외국 자본이 51%까지 가질 수 있도록 과반 이상이죠. 이렇게 풀겠다. 앞으로 더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경제 문제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다가 어떤 요구를 했던 사안이 이 금융업 개방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이 굉장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야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금융업 이제 금융 서비스에 해당하니까 서비스 수준은 미국이 이제 흑자고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자동차세 관세나 하고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신성장 산업이나 전략 산업이라고 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육성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중국에 이제 외국 기업이 이렇게 제조업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 반드시 합작을 하도록, 예,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과반을 못 넘지 않도록, 49%. 예, 이렇게 합작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과반을 넘어서, 예를 경우에 따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100% 소유해서 투자를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이제 좀 완화를 해줬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선물을 뻥 하고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뻥 하고 터뜨려 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큰 선물을 받은 거죠. 네. 할 말이 없겠네요. 뭐 추가적으로. 좀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아시아 순방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생긴 거죠.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얻은 것이 없었으니까 네.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골프나 치는 모습만. 예. 한국도 사실은 가서 보여줄 게 없어요. 왜냐면 무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중국은 이제 그야말로 경제 불균형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인 그 선물을 갖다가 이제 얻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가서 보여줄 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선물을 이렇게 줘 가지고 이렇게 했고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좀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피하려고 좀 하지 않았냐. 다만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기존에 했던 말들을 되풀이한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해라. 책임을 지고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무력 시위까지 한번 은근히 하면서 했는데 여전히 이제 시진핑 주석은 대화를 이제 겸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물론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대화를 이제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게 남중국하고 동중국에 관련해서는 중국의 구단선의 그 패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걸로서 이제 그 자유항행 작전이라고 해서 서사제도나 남사제도에 그 미 구축함이나 군함들이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군사 기지화를 하고 있는데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 정부 때도 지금 그 계속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고 뭐 대만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이제 다시 요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뭐 안보 면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으로 서로가 이제 중국하고 간에 입장들이 너무 이제 그 경계선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해봐야 뭐 특별한 어떤 그 뭐 하루 이틀 만나가지고 얼굴 마주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상당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그 미중 간의 관계는 미중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경제가 그 안보 군사 문제를 이렇게 압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로. 예. 그러니까 보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하면은 군사적으로 대응을, 이렇게 러시아가 아프간을 들어왔다 하면 군사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예. 이제는 경제 제재를 가해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군사 안보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더 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로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 체제니까 정권이 선거에서 바뀌니까 어떤 경제 성과가 안 남았지만 시진핑 주석도 사실은 미국과 안보나 외교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맞짱 뜬다라고 아무리 해봐야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시진핑 주석도 권력을 유지 못해요. 국내에서 저게 되는 건가요? 뭐 당이 됐든 뭐가 됐든 중국 인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겠죠.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발이 그러니까 그 이미 중국하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미소 냉전 시절 때 너무나 핵무기를 많이 가져가지고 서로 쏠 수가 없는 그래서 단 억지력이다. 쏠 수가 없는 쏘면 같이 죽으니까 마치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는 경제적인 면에서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너무 긴밀하게 얽혀 있다. 예, 경제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를 얽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압박하면 자기를 압박하는. 예, 같이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안보 외교 전략도 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통상 관계까지 경제 문제를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산불 정책하고 미국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반발을 사고 그러면서 지금 그렇다 하면 확실하게 그 시진핑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산불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경제 제재나 이런 걸 그렇게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중국 쪽에 그 인민일보나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걸 보면은 불확실해요, 지금도. 확답한 것도 아니고. 예, 불확실해요. 계속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제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따로 띄어서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관계를 계속 깊게 만들어가면 그걸로 안보 문제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끼어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중국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지금 일본이.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가 참 그 뭐라 할까 그 선을 좀 사이를 자꾸 이렇게 이제 툭 비집고 들어가려고 네.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 시진핑 주석은 이제 아베 총리하고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 네. 공식 석상에서 만나면 막 얼굴 이렇게 막 반대편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만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경제적으로 교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서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경제 문제는 서로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중국은 중국한테 유리하고 일본은 일본한테 유리하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은 이제 안 넘어가려고 해요. 다만 이제 외교 안보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입장들을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 사드 보복하면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왔는데 일본에는 정말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소 이제 일본이 좀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안보적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안보라는 면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깊지만 어쨌든 그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고립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고 다작한 틀을 이렇게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아베 총리한테도 기분이 팍 나빠가지고 아까 빠뜨렸는데 뭘 말했냐면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무역 불균형이 좀 심한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자유무역 협정 체결하자. FTA 체결하자. 미일 FTA 체결.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유무역 협정 체결해서 그냥 거의 똔똔으로 강제적으로 맞춰가겠다라는 그런 걸 표방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미국하고 좀 거리가 있고 좀 힘들고 어쨌든 이제 또 이렇게 중국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중국 경제 계속 성장하니까 안보 면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그걸 하고 싶고 아베 총리가 좀 애매하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대충 이 정도로 하죠. 네.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순방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사실 관련된 내용이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13일 발표된 경제 시평에 자세히 수치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경제 시평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29회 2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 수료 전에는 언론에서 비춰지는 정치인을 그냥 보고 주관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시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책 아카데미 수료를 하고 나서는 경제는 보수나 진보 같은 이런 이념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